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 2019가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MWC에서 우리 기업은 스마트폰과 5G를 내세우며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눈뜨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사로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MWC 이후에 세계 시장에서는 어떤 기술과 제품들이 각광받고 또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낼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효은 IT 칼럼니스트, 최영우 IT 칼럼니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는 질문으로는 이제 MWC가 끝나가니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MWC 같은 경우는 이제 5G랑 폴더블 스마트폰이 모든 이슈를 가져갔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기에 있는 5G가 아직 저희들 곁으로 오진 못하고 여전히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게 저희가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CEO들 자랑하고 이게 완전히 건너가지 못하고 한 중간쯤에 지금 멈춰 있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오긴 올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은. 뭔가 2% 부족하군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겠지만 언젠간 무엇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걸 와서 무엇을 할지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른 측면으로 좀 보면 일단은 CES 때는 중국 업체들이 좀 주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미국과의 마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그 업체들이 실제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못했는데 이번 MW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웨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기업관이나 아니면 B2C 관에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도 역시 그 자신들은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좀 더 많이 부각시킨 그런 이제 MWC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MWC에서 이제 돋보였던 부분은 바로 이제 폴더블 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화웨이가 같이 선보이면서 여러 가지 평들이 나왔는데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으로 접는 폰이랑 바깥으로 접는 폰 이 두 폰이 가장 큰 화제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삼성 갤럭시 폴드처럼 안으로 접는 쪽에다가 인폴딩 방식에다가 하나 더 이제 손을 들어주고 싶은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이 부분들을 잘만 고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조금 좀 사람들이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반면에 지금 이 아웃폴딩 방식으로 접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장래성을 그러니까 만들기가 좀 더 쉬우니까 좀 더 대중화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잘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앞으로 계속 좀 경쟁을 좀 하면서 표준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내 박찬순 PD가 갑자기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사? 비싸서 어떻게 사겠냐며. 자기를 모르게 내뱉었어요. 비싸긴 하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두 제품 모두 200 한국 출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만 원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는 굉장히 IT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 정도가 이제 구매를 해서 얼리 어답터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향후 2020년 정도 됐었을 때 1% 크게 보지는 아직 않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원가 부분도 좀 절감이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때 좀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이효은 칼럼니스트는 그 삼성의 인폴딩 방식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화웨이를 좀 굉장히 좋게 봤고요. 일단 이유는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컨셉적인 부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방식이랑 사실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쓰고 있다가 좀 더 넓은 화면을 보고 싶을 때 그냥 열고 닫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화웨이 방식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화웨이 대비해서는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좀 작다는 약점 이제 그 부분이 아마도 다음 모델이나 다다음 모델 정도에서는 좀 이제 커지고 전면에 꽉 찬 화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질문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웃폴딩이에요? 인폴딩 아니에요? 인폴딩이죠. 인폴딩이죠. 이제 써보시면은 아실 텐데 보통 책도 책도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폴딩 방식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이제 인폴딩이 많은데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쓸 때 그 사용성이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항상 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인터넷이나를 봤었을 때는 열었다 닫았다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피는 게 더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피는 방식에 대한 익숙보다는 그 방식보다는 예.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는 거 자체를 사용할 때 봤었을 때는 뭐 저희가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받고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큰 화면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예.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서 삼성에 한 표를 두고 네. 주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정말로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저희도 보통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잡는 문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방식이랑 들어가 있는 방식이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나중에 게임하다가 이게 이렇게 접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이게 기술적인 그 성숙 단계로 본다면 제가 듣기로는 인폴딩이 더 기술적으로 성숙해 있는 거라고 하던데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부분이고요. 힌지도 적용해서 부드럽게 네네네.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결합성. 힌지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모두 사실 이제 각각 회사의 고유 기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평가는 조금 이제 뒤로 미뤄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디스플레이 자체 기술력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인폴딩 자체가 공률 반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공률 반경이 그 그렇죠.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폴딩 방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폴더블 폰을 사신다면 우리 최영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그럼 뭘 사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산다라고 했었을 때는 화웨이 거를 살 것 같고요. 화웨이 거 사신다. 저는 갤럭시 폴더를 살 것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 걸 사시겠다. 참고로 최영욱 칼럼니스트는 삼성 출신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폴더블 폰에 열광을 할 때 LG는 폴더블 폰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폰을 선보였단 말이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종의 그 외장 케이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듀얼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예전부터 있었고 중국에서 비싼 폰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케이스 그러니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뭔가 좀 MWC를 위해서 잠깐 보여주기를 위해서 좀 구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뭐 VPPT나 아니면 G8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그 변화가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이제 다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LG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지금 개발 역량을 좀 축소시켜왔던 상황이니까요. 5G 스마트폰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 것인가 해서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5G 스마트폰을 만드는 쪽으로 좀 더 이제 집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도 아직 받쳐주고 있는 상태 아니었고요. LG 폰 어떻게 보세요? 듀얼 스크린 폰. 뭐 말씀해 주셨던 거 대부분 동의하고 일단은 LG 같은 경우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었다가 맞는 것 같고요. 뭐 그 폴더블을 만들려면 일단 그 폴더블을 할 수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그 수고를 받아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양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LG전자가 폴더블을 만드는데 좀 한계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폴더블 폰이 가격이 이제 삼성이 한 220만 원 그리고 화웨이가 290만 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보통 왜 TV도 처음에는 비싸게 출시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죠? 싸지잖아요 가격이. 그러면은 이 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 저렴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저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지만 올해 나온 가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상식을 벗어난 가격이잖아요. 저희가 폰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가지고 상식을 벗어난 좀 냉장고 사는 가격이에요. 냉장고도 요즘 이거보다 싼 게 훨씬 많죠. 냉장고보다 비싸요. 맞아요. 이 돈이면은 자취집에 들어가는 생활제품 전체를 구입해도 요즘은 남는 이제 그 정도 비용이긴 한데요. 이 가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굳이 사라고 내놓은 가격은 아니죠. 해가지고 굳이 사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이거를 많이 팔지는 않을 거다 쪽에 가까운 가격이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도 지금 이 부품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팔아도 오히려 좀 위험한. 그러니까 그 뒷관리가 뒷감당이 좀 잘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나쁜 많이 남자 팔아도 같은, 위험한. 나쁜 남자 같은 가격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면을 좀 볼까요? 국내 기업이 이번 MWC에서
스마트폰에 적용될 인증 방식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기존의 비밀번호라든지 홍채, 뭐 패턴 이런 거 말고 다른 기술이 더 도입된 겁니까? 뭐 이번에 LG에서 선보였던 게 이제 정맥 인식. 정맥 인식. 그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그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사람의 어떤 이제 보안,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을 하는 보안 기술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사실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정맥도 고유의 자기만의 고유의 인증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보안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 다른 면으로 봤었을 때는 삼성에서는 이번에 그 홍채 인식을 갤럭시 S10에서는 오히려 이제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향후에 그 인증 방식 부분은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좀 더 쓰기 편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뭐 지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발전돼서 그 보안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발전하는 인증 방식에 대해서 뭔가 우려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MWC에서도 실제 사람들의 얼굴 인식만으로서 이제 회장을 출입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지금까지 중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시스템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동시에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누가 쓰냐에 따라서 악용될 우려는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5G 쪽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금융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굉장히 많은 이종 사업들이랑 결합일 텐데 여기에 대한 인증 시스템으로 썼을 때 혹시라도 한번 해킹당하면 저희가 겪어야 될 어떤 파괴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처음부터 준비를 해둬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5G 얘기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화두죠. 이동통신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WC에 나간 거기 때문에 무언가 위상도 남다르다, 자신감도 남다르다. 이 CEO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통신 시장이나 스마트폰 제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부도 그렇지만 뭐 통신사 그리고 이제 삼성, 뭐 LG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5G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계기로 이제 새로운 산업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돈벌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시장을 선점함에 있어서 뭐 그 글로벌로 나갔었을 때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은 앞전 세대 때 통신 그 세대 때보다는 이번 5G 같은 경우는 글로벌 뭐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 이런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오히려 일정 부분에서는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 수장들이나 뭐 삼성전자의 고동진 대표 같은 뭐 분들이 뭐 졸면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5G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표준을 만들거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향후 10년 정도의 시장을 이제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그 위기는 옛날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 빨리 올라타야 되는 상황인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판을 끌고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하드웨어 업체 쪽에서는 그동안 솔직히 저희 쪽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열심히 쓰긴 했지만 거의 외국에서 만들고 있었던 외국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일단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5G는 아예 없어서 저희가 또 제일 잘한 부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구상하는 현재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지금 그 세계 시장 쪽에서 많이 팔아야죠. 많이 그래야지만 이제 10년 동안 굳이 다른 나라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좀 여전히 IT 강국의 위상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갈 길이 멀다. 네. 자, 그리고 이번 MWC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어서도 생활 과전도 지금 모바일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사실 앞서 CES에서는 이제 LG전자 그 롤러블 TV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주목을 끌었는데 지금
사실 MWC에서 사실 폴더블 폰을 내놓지 못한 LG전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롤러블 TV가 또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훨씬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지금까지 트렌드로 봤었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거는 뭐 당연했고 네. LG 같은 경우는 이제 TV 쪽에서 훨씬 이슈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뭐 브랜드 이미지나 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두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 패널 역량 차이가 이런 이제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MWC 통해 바라보게 된 미래, 우리가 앞으로 머지않아 접하게 될 모습들 마지막 정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5G 시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5G 이동통신 시장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굉장히 다른 산업들이 많이 결합돼가지고 네. 모든 기업들이 테크 기업이 되는 이런 상황. 우리나라만 해도 앞으로 한 47조 정도 부가 효과가 이제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도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표준을 만들면 저희가 끌고 가게 되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표준을 따라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호구 비슷한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카피캣이나 2인자 입장이 아니라 시장을 좀 열어간다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뭐 약간 못한다는 말을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기, 새로운 서비스 선보이는 이런 노력들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통신 시장은 B2C 위주였다라고 하면 이제 B2B 시장까지 열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이제 가져다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5G를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WC 얘기 저희가 3일 동안 두 분과 함께 나눠봤죠. 수고하셨고요. 최용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